어떻게 오늘 안색이 좋으십니까? 약간 부지시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부시시는 안 어울리고요, 저한테. 네. 근데 시장을 보면은 부시해질 수밖에 없네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네. 또, 좀 설마 했는데, 아니, 그렇지. 그럴 수도 그렇지. 설마 했는데, 네. 정말 그 CPI 발표 하루 앞두고 무너지네요. 미국 시장. 근데, 저희 시장에서도 말씀드리면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외국인들 선물 얘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딱 하나는 그겁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다. 이게 선물로, 그러니까 어제 나오는 패턴은 딱 그거거든요. 그냥,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약하게 보이다가 한 오후 때부터 이렇게 쭉 밀리는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선물과 함께 움직이는 그 해지가 오늘 CPI 발표와 함께 불안한 모습들을 해지하는 현상. 이게 그대로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선물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네. 선물 계속 매도하면서 공매도와 함께 같이 진행됐던 변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기술주 쪽으로도 눈길이 가는 게 어제 테슬라는 뭐 그 정도면 됐다 보니까 테슬라 상해 공장이 4월 달에 1,100대 팔렸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안 팔린 거죠. 그 전 때가 6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생산을 못 했다는 얘기죠. 생산도 못하고 판매도 안 됐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중에 1,100대 팔린 게 더 신기해요. 이게 누가 샀을까요? 그 봉쇄를 다녔는데. 그런 상황에서 5월 달에 3만 대까지 올라와서 이제 회복은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인데 어제 보면은 애플과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하게 나오는 이제 이거는 2분기에 중국 봉쇄 때문에 영향을 받겠어라고 하는 종목들이 어제 본격적으로 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애플이 한 시장보다 더 밀려서 3% 이상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런 전반적인 뉘앙스를 일단 CPI 뭐 FOMC 회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알겠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서서히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눈길이 가는데 그래서 어제 패턴 중에 하나 이제 단기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오렇게 됐으면 박스권 어디든지 돌파를 하겠죠. 근데 저희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래도 위쪽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밑으로 가라앉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랜 횡보에서 바닥 어디로 갈까 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가장 그는 마지막 일말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을 대비해서 이제 해지 형식으로 좀 밀어놨다고 하게 되면 이게 CPI 발표하고 그래도 큰 뭐 변화 없네 싶어가지고 다시 오늘 하락한 분을 그대로 올리는 거. 그거면은 이제 한번 눌러놓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그냥 긍정회로 돌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기대감이지. 네. 근데 어쨌든 차트로는 지금 안 좋은 거죠. 안 좋습니다. 무너진 거죠. 지지선이 깨진 거니까. 올라갈 때 거래량보다 내려오면서 응집되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결국은 오늘 CPI 지수, 그러니까 내일 새벽 네.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CPI 지수도 솔직히 안 좋겠죠. 예, 청와대 자꾸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에 대한 예방 주사. 거기도 백신 놓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하게 좀 개선되는 모습도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표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현실상에서는 어제 보니까 또 천연가스도 급등했더라고요. 다시 천연가스 좀 밀리나 싶더니 하루 만에 또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문제는 저희가 여름이라서 모르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벌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솔직히 밥 먹고 그 추위와 또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에너지들이 과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신재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못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겠죠. 이게 지금 변한 것 같고 거기다 지금 보면은 한국 쪽도 이제 지금 가장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 한국은 왜 이래? 라고 했던 변화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이쪽에 취약하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가격 움직이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되면은 저희 다 어떻게 보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럼 이러고 수입하려다 보면은 그동안 수출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수출이 만약에 하향 정체가 되는데 수입만 계속 늘어난다. 적자가 더 커지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 쪽에서 한국을 보는 게 대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 전혀 안 산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선물은 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 뭐 선물, 현물 모두 다 지금 선물은 매도. 그러니까 어제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선물 매도분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고 혹시나 어제 생각했던 거는 혹시나 그래도 이만큼 다 못 넘기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청산하면서 매수로 나오면서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네요. 끝까지 그냥 선물 매도로 일고 하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참 장이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쪽에서 조금 좀 우려스러웠던 모습들이 또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현재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걱정이 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자주 하던 얘기가 네. 지수 상관하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고수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요즘 종목도요. 딱 한 달하고 하게 되면은 하루짜리 아니면 하루 플러스 초단타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매수세가 이쪽이 되겠다 싶어서 갔다가도 그러니까 주가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호가나 아니면 매수책을 강도를 보게 되면 다를 자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제 또 뭐 오랜만에 좀 주식 좀 친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짧게도 매매하면서 시장 잘 방어한다는 분들 두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한 분은 올해 한 3월 달도 잘 버텼대요. 4월 그러니까 이번에 한두 달 안에 작년에 벌은 것까지 한 반을 달렸대요.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분은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 지방이래요. 주식 안 본대요. 벌써 그러니까 물려 있는 상태에서 들고 이런 있는 분들은 상태에서? 단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지금. 예,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5월 초에 많이 깨먹었대요. 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움직여서는 더 깨질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중으로 거의 무슨 그 도보 여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보 여행이 뭘까? 예. 저 심신 단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비슷하면 자기 셀카를 보내왔는데 수염이 이렇게 나서 참 우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고수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수들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평범한 개인 투자 혹은 조금 할 줄 아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벌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런 장을 보면서 일단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장에 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매매가 좀 이런 그러니까 눌림목 됐으니까 여기서 좀 반발하겠어라고 하는 변화는 지금 섹터 몇 개밖에 없습니다. 뭐 방산이나 에너지나 이런 몇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들 기회만 보면 탈출하려고 하는 입장이 높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눌림목 반등보다도 그냥 더 밀려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 힘든 현실인 것 같고요. 저희 도보 여행이나 가실래요, 대표님? 네. 그럴까요? 네. 저 심신 단련. 네. 심신 거의 극한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우리 그 가족분들은 8.15 가족분들은 그 뭔가 여기서 돈을 벌겠다고 이러시는 것보다 계속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니까 시장의 감각. 그래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내가 그걸 또 이걸 타야 되니까 네. 정말 조금씩 정말 뭐 5주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훈련하신다. 네. 근데 제가 참 그 얘기 이건 나중에 네. 우리 일단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 김 대표님하고 얘기 안 하고 우리 가족분들하고만 알려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갑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시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섹터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일단 공부하는 차원, 투자하시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투자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계속 시장의 감각을 좀 쌓으시기를 우리 가족분들께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앞에가 좀 길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제일 먼저 방산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참 그러네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이슈 나와서 한번 파는 게 맞겠다라고 봤는데 그날 보면은 또 이슈 나오고 그냥 확 밀어놓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다시 확 땡기는 이런 완전히 세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쥐락펴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패턴 보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아니, 누가 예상하겠냐고요, 저런 흐름을. 네. 이런 시장이 뭐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딱 그겁니다. 예전에 현대로템, 그리고 또 보면은 아난티라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대북 관련주. 예. 그 한쪽은 방산, 한쪽은 아난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레저 쪽인데, 이거 올해 실적 동향 보니까, 이거는 대북주가 아니겠는데요? 지금 오히려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뭘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강남부터 제주까지 분양하는 분양 수익이 잡히게 생겼어요. 이거 올해 예상액은 4,500억인데? 내년에 4,500억 나옵니다. 내년도. 예, 내년 매출이 1조입니다. 와. 근데 이게 그래서 어제 리포트하고 쭉 보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계속 탐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시총이 6,8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나올 실적 부분은 거의 이제 커버를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 제주도나 빌리하드, 뭐 아난티 빌리 예, 저기 민 팀장이 오늘의 영어 한마디 꼭 보세요. 영어 잘하시는군요. 네, 저희는 한국에 특화된 영어. 필리핀 발음이어가지고요. 예, 아난티 빌리바드 뭐 이런 거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그러니까 분양 수익 잡히기 시작하는 내년이면은 이 정도 실적이 나올 텐데,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매출 자체가 이렇게 뛰게 되면은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던 과거에 대북 관련주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 아난테물은 딱 선입관이 있거든. 대북 북한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야 사는 주식. 그렇죠. 뭐 무슨 어디 원조 얘기나 뭐 경협 얘기 나왔을 때 나온 움직임인데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래서 방산주의 개념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되, 아마 이제 방산주들 대부분 보게 되면 제가 이런 걸 따라가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시장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종목 사야 돼. 그러면서 만약에 자칫 대응하게 되면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물론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저희가 이거 사서 그냥 차라리 딱 한 58,000원이니까 2,000원만 먹고 6만 원에 팔아야지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단가가 딱 묶여버리죠. 그러다가 대응 잘못해서 혹시나 또 한번 한 단계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또 고가에 딱 물리는 꼴이 나보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게 되면 내가 왜 사니까 또 고가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밀고 6만 원, 6만 2천 원대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되는 쪽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럴 확률보다 약간 물량 나와서 좀 늘리목 만들고 움직일 거를 더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안쪽에서 그런 패턴 변화도 보시면서 지금 방산주는 살아있긴 한데 너무 고점에 대응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혹시나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 HZNT 중공업이 또 이쪽에 최근에 이제 똑같거든요. 현대로템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좀 파워팩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측면들도 있고. 근데 자세히 또 보다 보니까 소송 중이래요. 또 현대로템하고. 이게 아직 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납품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뭘까요? 소송하면서 납품 관계는 유지하고 있고. 기분은 나쁜데 그냥 가져와 이러면서 받아주는 걸까요? 네. 이런 쪽 돼 있고. 게다가 또 STX 엔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죠. 이것도 요즘에 조선기자재 쪽에서 나오는 엔진 쪽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런 그 전차 쪽에 들어가는 엔진도 같이 만든다라고 해서 방산 쪽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 잡혀 있는 방산주들도 한번 챙겨 본다라고 되면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1분기 실적이 물론 엔진 만드는 업체들 보니까 거의 다 적자더라고요. HSD 엔진도 그렇게 실적 안 좋고,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니까 이거를 제대로 커버는 못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나오는 실적인데,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 이제 안 오른 방산주 없나 이렇게 찾기 시작하게 되면 또 영향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안 하면 돼요. 도보 여행. 그러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냥 공부한다 이런 차원 아니면, 그리고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감각을 좀, 왜냐면 우리가
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네. 경험이라는 건 뭔가를 많이 해봐야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뭐 한 주, 5주 요거 가지고 많이 하면서 그 손실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경험을 쫙 쌓는 실력을 쌓기 위한 요런 정도로만 봐야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지금 쉬는 게 답이죠. 아우, 저희가 보통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배틀그라운드 매매다. 예, 배그 매매입니다. 배그 매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거의 뭐 저는 요즘 보니까 또 노터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어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좀 네. 다뤘어요. 찐시황에서. 그러셨나요? 예, 그러면 많이 아시겠네요. 아니, 우리 PD 한 명이 그거 사서 지금 5배 올랐다니까. 브라보, 야, PD님 대단하시. 그냥 조금 있다가 대표님 그만둘게요. 뭐 해봐야 월급도 이경은. 아이, 조금. 이게 이렇게 걸리는 이렇게 하다 걸린 거죠. 근데 네. 그냥 무상증자 한 대니까 그냥 바로 사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한 5배 올랐다고. 근데 제가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네. 그 정도까지만. 네, 근데 그냥 쉽게 말씀하면 얻어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어쩌다 운이지. 보니까. 네. 어제도 그 무상증자하고 기대감, 이거 노터스처럼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있다가 확 밀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무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빠졌거든.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거죠. 네. 왜냐면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는 많은 건데 이제 노터스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조심하세요. 나중에 내일부터 여기 PD가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김 대표, 이제 빼고, 저 주식은 이렇게 하면서, 자, 제2의 노티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주입니다. 네, 바이오주를 봤을 때,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들 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좀, 바이오주 쪽에서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 바이오 USA라고 좀 큰 행사인데 이게 또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번 또 6월 달은 이런 이벤트들 바이오 쪽에 나오다 보니까 더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순서대로 보게 되면 엔지캠 생명과학,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현수 글로벌 이상입니다.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얘기 드리게 되면 지금부터 10분씩, 한 5분에서 10분씩 잡아먹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알아서. 네. 이유는? 이유는 다 제각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외국인이 사는데? 근데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납니다. 약간 시총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런 쪽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빈 패시브들 약간 채워넣는 정도. 이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움직이게 되면 그냥 파십시오. 이쪽은 제 바이오주는 HLB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더니 그때 또 안 좋은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래 살려고요. 근데 그냥 봐서 바이오 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너무 꿈을 먹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네. 노터스는 노터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섹터인데요. 요즘 보니까 석유화학은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산으로 해서 납사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계열들이 다 비싸죠. 근데 또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서 이제 공급과 이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석유화학은. 그래서 네. 공급과 수요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부담 갔던 증설 사이클들이 중국이 봉쇄되면서 그때 업체들이 사이클을 그 사이에 다 완료를 시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증설 모멘트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증설이 끝나게 되면 원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유가에 따라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겠다라는 막 2번 꼬아놨어요.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롯데케미칼이나 어제 보니까 대한화섬 이런 것들도 급등하면서 약간 반응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금호석유 이런 것도 그렇고 약간 범용화학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대응할 게 공급단, 수요단 다 확인해야 되겠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단기 기억 좀 벌어졌다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봐도 괜찮지 않나. 그런 쪽에서 너무 중국이 또 보니까 수요 쪽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리오프닝 때문에 수요 회복되면서 나올 수 있는 석유화학의 기대.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유가에 좀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쪽에 들어가는 원료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증설, 그러니까
그 원료 부분들이 증설이 작년부터 다 끝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게다가 반도체 재료까지 가세되다 보니까 실적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에서 혹시나 노리는 가격이 한 24,000대 밑에 정도까지 들어와서 한 요 검은색 선 안쪽에서 지지권을 마련한다. 한번 대응해봐도 될 만한 화학이 아닐까 안쪽에서 틈새적인 화학 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외국인이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네.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시죠. 보다 보니까 요즘 게임주가 약간 좀 변화가 되긴 합니다. 게임주가? 네, 게임주. 크래프톤이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요즘 또 NC소프트도 자리 한번 볼까요? 맞아, NC도 네. 좀 오르는 것 같고. 네, 이게 원래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가 보통 보면 이제 많이 빠져서 이 정도에서 저항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안착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오고 이제 크래프톤은 그 이름이 길어서 까먹었네요. 그 공포 게임이거든요. 칼립서. 뭐 하여튼 있다 치고 신작 게임. 네, 아니 제가 그 게임 그 회사에서 나온 게임을 알아요. 예전에 한번 PC방에서 했다가 거기 경악을 했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거 되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포물을 되게 이렇게 막 음악 디리리리 나오면서 뭐 확 튀어나왔던 이런 게임들. 그래서 뭐 쇼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나온 게임입니다. 게임 잘하다 보니까 스토리나 효과 이런 거는 되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면 사볼 생각이고 저도요.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고. 네. 근데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지금 워낙 그쪽에 유명한 게임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게임의 IP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 NC소프트는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은 위쪽에서 놀고 있어요. 저항선 위쪽에서 놀고 있다는 쪽에서 서서히 움직이는데, 근데 아마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확인될 게 게임주가 성장주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의 기술주가 훅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이 밀리느냐, 아니면 이거 버티느냐. 오늘 같은 날 버티게 되면은 레벨업 한 번 더 시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오늘 조정을 받는다, 하락을 네. 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돼요? 오늘 딱 만약에 NC소프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자리입니다. 44만 5천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44만 5천 원대 위에서 계속 놀 수 있느냐. 이런 흐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고위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26만 원대, 26만 2천 원인데 요 위상에서 놀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밀려도 그렇게 크게 안 밀리느냐. 이거 다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우리 얘기. 앞서 양봉 대표님이 그러니까 예. 쫙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근데 강원랜드는 국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GK나 파라다이스는 외국 관광객용. 근데 국내용이 약간 먼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예. 오히려 일본 아까 우리 양봉 하창봉 대표는 그 일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으로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저희가 카지노 손님하면 일본이 다 주셨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중국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딱 하나 변수 그거. 일본이 엔저예요 지금. 어제 보니까 940원대도 깨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저로 나왔는데 그거에도 아랑곳하나고 큰 손들은 솔직히 이거 베팅하시는 분들이 환율 뭐 10% 하락하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무시하고 이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주변에 봤을 때 일본 말 막 들리는지. 이거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명동 가셔서 일본 관광객 보인다. 사세요. 파라다이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본 말 들리는지 파라다이스 입구에서 좀 어슬렁거려야겠네요. 스미마생 이런 거. 네. 현장 탐방.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